테슬라의 따끈따끈한 신차,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생산이 됐는데요. 지난 7월 15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죠. 첫 생산된 사이버 트럭과 그 주위를 둘러싼 노동자들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머스크는 사진을 트윗하면서 첫 사이버 트럭이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됐다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래는 2021년 고성능의 트라이모터부터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는 했지만 약 2년 동안 생산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약 2년 만에 첫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쉬운 경제를 진행하는 홍인택이고요. 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 트럭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독특한 디자인이죠. 사이버펑크 디자인이라고도 여겨지고 있고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주인공 데커드가 타고 다니는 순찰차와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머스크는 처음 발표하기 이전에도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을 더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직선적인 디자인인 이유는 재질로 쓰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 너무 단단해서 굽히려고 하면 프레스머신이 망가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런데 이 독특한 디자인이 오히려 출시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에 처음 출시를 발표를 했고 2021년 첫 생산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게 약 2년 정도 뒤로 밀린 거거든요. 생산 일정이 밀린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긴 한데요. 그 중에 이 직선적인 디자인과 재질 때문에 방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음과 방지는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차체를 완전히 밀폐하기가 어려워서 방음 그리고 누수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핸들링이 형편이 없었고 안전과도 직결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방음과 핸들링, 브레이크 문제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계속 걸렸다는 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네요. 또 여담으로 모델 Y가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생산 역량을 모델 Y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까지 약 2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스펙도 좀 살펴볼까요? 트림은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싱글 주행거리는 402km 이상, 더블은 483km, 트라이는 무려 805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백은 각각 6.5초, 4.5초, 2.9초 정도, 최고 속도는 177km, 193km, 209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트림 발표 당시 싱글 모터 최저가가 39,900달러였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발표 시기는 2019년이었고 이게 무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책정한 가격이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에서 주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판매 가격이 최소 5만 달러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가격을 많이 내리고 있긴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모델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가격을 내려도 자기들은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출 총이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마음 놓고 판매 가격을 깎기도 애매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그야말로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를 뺀 금액이죠.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을 비율로 놓으면 원가 부담을 얼마나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성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매출 총이익률 그래프거든요. 화면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에는 거의 30%에 육박한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하면서 수익성을 최대로 끌어올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죠. 니켈 가격도 안정화됐다곤 하지만 계속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매출 원가도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는 경기 침체로 수요 둔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판매 가격을 인하했죠.
그 결과 올해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연구원들은 올해 2분기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테슬라로서는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격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여담으로 사이버 트럭 생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가격을 1만 달러 가까이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그럼 테슬라로서는 배터리 가격을 인하하는 게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공급업체를 살펴보면 가격 협상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네요. 현재 배터리 공급망은 한국과 중국이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테슬라는 한국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파나소닉과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고려하면 특히 트라이모터 계열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 그것도 4680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하이니켈 그리고 4680 배터리를 공급할 만한 기업은 LG 엔솔과 파나소닉이 유력합니다. 양극재 기업으로는 LNF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면 모를까, LG 엔솔과 파나소닉으로부터 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가 모델 라인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의 LFP 기반 배터리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닝보, 롬베이, 신에너지, 수저우 동샨 정밀제조 등 중국 기업들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만한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를 생산 일정에 맞춰 제때 조달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4680 셀은 에너지 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유는 음극 건조 코팅 기술 확보가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LG 엔솔이 오창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4680 셀 공장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램프업이나 수율을 끌어올리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당장은 파나소닉이 일본 와카야마 공장에서 4680 라인을 가동은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말에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은 2024년부터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계속되는 가격 인하로 수익성의 경고등이 켜지자 주가 방어를 위해 사이버 트럭의 첫 생산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시니컬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다가오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관련 내용을 팔로우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